주식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 분이죠. 이동훈 블루오크 대표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처음 월요일에 관망 중이다 하셨는데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미국 주식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미국은 뭐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하락을 해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좀 비교적 크게 빠졌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는 올랐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나스닥이 하락하고 다우가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면 대형 기술주, 우리가 보통 대형 기술주라고 그러면 이제 애플,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많이 빠졌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괜찮았다. 보통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AI 관련된 종목군들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나스닥 오. 시장이 좀 많이 밀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AI 관련주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라든가 뭐 브로드컴, 메타 이런 기업들을 엔비디아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종목들이 유난히 많이 빠져서 왜 이렇게 빠졌나 살펴보니까 그 샘 올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챗 GPT 많이 알잖아요. 그 챗 GPT를 만든 회사가 이제 오픈 AI인데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 사람 샘 올트만이 지난 주말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AI 투자가 버블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AI에 투자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너무 흥분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보기에는 좀 버블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들을 좀 긴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음. 이게 챗 GPT 만든 사람이 AI가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그러니까요. 지금 주가 비싼 거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아. 뉴스가 된 게, 이 사람이 이제 또 한마디 했는데, 중국의 AI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네.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게 생각보다 뭐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도 좀 놀라움을 표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업체들 대상으로 미국 거 쓰지 말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차이나. 써라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여파로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빠져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는데 다만 이제 뭐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상승한 업종 수 자체가 더 많아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술주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이사 가자. 뭐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났던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샘 올트만이 미국 AI 기술력이 중국에 수출할 만큼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소비를 살펴볼 수 있는 기업들 실적도 나왔다고 하는데 요 내용은 어떤가요? 예, 보통 이제 미국의 경제를 살펴본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소매업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소매업체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홈디포, 타켓, 월마트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 홈디포 같은 경우는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고 타겟이나 월마트는 대형 유통업체들, 뭐 우리로 치면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뭐 이런 기업들 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한 게 미국의 건설 경기 그리고 소비 상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건 미국의 건설 경기나 아니면은 미국의 소비 자체가 양호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수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일단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홈디포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상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고 그런데 이제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 기업들은 이제 특징이 실적 발표하면서 동시에 우리 실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망치를 같이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전망을 좀 낮추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뭐 전망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업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미국 건설 경기가 바닥은 쳤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를 의미하는 기업들 뭐 홈디포 시작해서 앞으로 타겟이나 월마트 실적도 줄줄이 나올 텐데 이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음. 괜찮으면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는 양호하겠구나 이렇게 또 판단이 돼서 오늘 첫 번째 테이프 끄는 홈디포는 좀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상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건설 현황이. 그런 기대가 된다는 건데 그래도 미국 주식 시장 하면은 지금 가장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건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이잖아요. 이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뭐 아직까지 이제 최종 뭐 종전이 결정이 됐다든가 이런 거는 아직 나온 건 없죠. 그래서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 지수 자체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반응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쟁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해석들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유럽 증시에서는 이제 방산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어.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뭐 방산주 빠졌다라는 건 전쟁이 종료가 되면 아무래도 뭐 공급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될 거니까 이 여파로 이제 유럽의 방산주는 좀 빠졌고,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주는 대표적인 게 로키드 마틴, 뭐 우리가 보통 전투기 많이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네. 로키드 마틴은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종가에는 거의 이제 보합 정도로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미국이 기술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다 괜찮았는데 미국 방산주는 그렇게 또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산주 투자에는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심 갖는 게 이제 국제유가인데, 러시아가 이제 원유 생산 많이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많이 하는 나라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제재가 풀려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많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가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해석이 나오면서 오늘 국제 유가는 이제 소폭이긴 하지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뭐 개별적인 종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영향을 줘서 유럽의 어떤 전쟁 상황, 거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세부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 쭉 들으면 그럼 우리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 우리 주식 시장의 어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 어제 우리 증시가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좀 많이 빠져서 어제 빠졌다고 같은 경우는, 하셨죠. 예. 예, 근데 어제는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부르는 용어들이 조방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조방원이라는 건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조방원. 네. 예, 이게 1분기 때 코스피 시장을 지탱시켜줬던, 뭐 끌어올렸던 뭐 그런 업종 3인방으로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이 세 업종이 다 악재가 나왔습니다. 음. 우선 이제 그러니까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쪽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조선업 협력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뭐 네네. 마스카라고 불리우는 이런 거 있죠. 근데 네네. 이게 이제 협력 내용 중에 미국의 군함을 우리가 수리한다든가 이런 협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안보하고 관련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이제 한국 기술력이 미국 군함에 어떤 참여가 된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했고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스카,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조선업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이 기금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근데 기금 만들 때 이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재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네. 나라 돈을 관리하는 데니까. 근데 기재부에서 이 프로젝트에 기금 조성하는 게 쉽지 않다, 음. 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내놔서 조선업종에 좀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제 네. 조선업종이 하락을 했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유럽 방산주 하락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어떤 뭐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원전주는 어제 하루 종일 뉴스로 나온 거죠. 음. 그 체코 원전 관련해서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 네네. 이런 내용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뭐 계약 자체가 여기서 뭐 파기되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내용 중에서 그 미국 업체로부터 뭐 한 1조 원 가까운 물품을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구매를 미국 업체로 한다면 우리나라 수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전주에도 이게 좀 악재가 돼서 이 종목들이 또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커졌거든요. 근데 이 네. 종목들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뭐 좀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에 많이 빠지고 지금 계속 그러면 부진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방산주라고 하면 미국에서 방산주 하면 뭐가 있는지 알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방산주 하면은 보통 어떤 걸 꼽나요? 예, 뭐 하나에어로라든가 LIG 아. 넥스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기업들을 꼽거든요. 그 뭐 현대, 롯데 이게 이제 탱크 만들거나 로켓 포 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풍산이라는 회사도 이제 풍산은 그렇죠. 그 탄피 만들려면은 그 또 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 보통 방산주로 분류가 음. 됩니다. 음. 근데 어제 이런 종목군들이 또 방산주들 어제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밀리긴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시장에 무시를 못하는 게, 네. 이게 이제 공부 잘하던 친구가 흔들리면 반평균이 하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들이
그동안에 흔들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예. 시가총액이 커져서 지수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지수를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힘이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운 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방산 원장 이제 조방원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이 종목에 투자자들 자금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 종목들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거 팔고 그러면 다른 다른 쪽으로 데로. 가볼까. 그러니까 예. 이런 쪽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어제 보면 지수는 빠졌는데 뭐 자동차라든가 일부 2차 전지, 뭐 제약주 음. 이런 종목군들은 비교적 선전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락하는 초기 이제 매도하는 과정에서는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만 아마도 결국은 이 자금은 다른 쪽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제약 등등의 이런 종목들 쪽은 좀 신규로 움직임이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의 변화가 나오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2차 전지나 자동차면은 전기 자동차도 떠오르고 이 기후테크 쪽에도 주식 시장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조방원이 빠지면서? 예, 아무래도 이제 조방원의 시가총액이 아까 이제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네. 합치면은 200조 원 단위가 넘어가는 와.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10%만 나와도 20조 원의 자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자금이면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어지간한 종목군들은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어떤 단기 어떤 변화가 생긴 종목들은 대부분 일부 영향을 좀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런 증시 부진에도 오른 종목들은 자동차, 2차 전지, 제약,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다른 종목군들도 일부는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네. 어제 엔터주, 우리가 음.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좀 많이 제법 올랐거든요. 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YG엔터나 JYP나 뭐 SM, 하이브 이런 기업들, 뭐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이죠. 근데 네네. 이런 기업들이 어제 올라갔는데 이게 특별하게 좀 뉴스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그 한국 드라마 그동안 이제 못 보게 했었거든요. 못 네. 보게 하거나 황금 시간대에는 틀지 말아라. 그다음에 전체 드라마 방영을 한다라면 뭐 다른 나라 드라마는 뭐 5%만 배치를 해라 뭐 이런 어떤 규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이 규제를 풀 것 같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뭐 한국 엔터 산업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게 좀 해소되는 거 끝이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음. 되면서 어제 엔터주를 비롯해서 거의 이제 미디어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도 어제 지수 하락에 비하면은 좀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관세 여파로 주가가 못 오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못 올랐으니까 오히려 주가가 이럴 땐 좀 싼 종목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음. 분석이 나오면서 자동차주 같이 좀 덜 오른 종목군들이 선전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 주식 시장으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말씀 쭉 듣다 보면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엔터업계가 받는 영향도 그렇고 중국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네요, 우리 주식 시장에. 그 단기에 증시가 제법 하락했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월, 화, 수 예. 계속 빠지는데 그럼 이제는 아주 이렇게 빠지는 흐름으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흐름을? 예, 사실 어제 우리가 박스권 이야기 했을 때 뭐 하단 뭐 3,150, 위는 3,250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초반에 이 하단이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워낙 많이 올라서 이게 한국 시장이 두드러지게 많이 올라서 이제 쉬어가는 걸로 봐야 되는 게 보통 하락으로 장세가 바뀌려면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한데 결정적인 계기는 이 경기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경기 침체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시장의 재료가 이끌려 가면 이제 그때부터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 그런 우려는 없어서 뭐 흐름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조정이 좀 한동안 이어지는 거구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시장에서 체크해야 할 것들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1조 원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아. 빠졌을 때 보통 3,100 근처 가면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오후장에서 하락을 이용해서 이제 저점 매수 나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